안녕하세요. 요즘 나라 안팎으로 큰일도 많고 많이 힘든 일도 많아서 많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구제역으로 얼마 전에 수많은 가축들이 생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살림살이는 이제나 저제나 항상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우리네 형편이 많이 좋아지고 편안해진 것은 분명한데 실상 말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만족하며 지내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들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욕심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죠.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만큼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응어리도 생기다 보면 이것이 스트레스고 이것이 화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나 화병으로 생기는 병들이 실제로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의부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과 재물은 타고난 분수가 있으니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좋다.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이 큰 우한거리이니 욕심을 줄이면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많이 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갖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족들 건강하고 자식들 자기 앞가름 잘하면 그 정도면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하고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다, 화병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사실 속을 썩고 애를 태우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만 있겠어요? 젊어서는 시집살이, 남편살이, 자식살이, 거기다 나이 들어서는 손주들까지 봐줘야 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다행히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수양을 하시는 분들은 그 덕분에 큰 병으로 가지는 않아요. 이런저런 조그마한 병들로 이게 조금씩 불편하긴 하시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우리들 몸에 병을 직접적으로 걸리게 하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돈 걱정, 자식 걱정입니다. 세상 누구 못지않게 잘생기고 번듯하게 똑똑하게 내 자식이 놀고 있어요. 남의 자식들 얘기 들어보면 좋은 얘기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한두 달이 건너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대개 부풀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줄을 아는데도 내 자식하고 비교가 되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노심초사를 하고 속을 끓여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계속 애를 태우고 마음을 태웁니다. 이렇게 마음고생을 오래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바로 화병입니다. 59살 되신 부인이 저한테 오셨는데요. 이분이 속이 많이 쓰리고 당뇨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키가 별로 크지 않고 아담하셨고요. 눈이 동그랗게 생기셨고 눈가에 주름이 많았어요. 그리고 얼굴에 혈색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주름살이 좀 많은 편이셨습니다. 이분이 8년 전부터 당뇨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친정 어머님께서 당뇨를 앓고 계시다가 실명까지 드신 다음에 고생을 더 하시고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당뇨에 대한 모든 주의점을 아주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당뇨 식이요법에 맞는 음식 가짓수 종류수를 다 적어서 거기에 맞게만 음식을 드실 정도로 아주 잘 조심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증상이 어떠냐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어딜 가면 오로지 앉을 자리만 찾게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한 일도 없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아주 몸이 힘든 거예요. 이런 생활이 오래 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조심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몸은 계속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 할 정도로. 그리고 이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많다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불면증이 심해요. 불안하고, 그리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눈이 잘 침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깜짝깜짝 잘 놀래가지고 어떻게 식구들이 문만 어떻게 잘못 미리 인기척도 없이 문만 열었으면 너무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와 뒷목이 잘 뭉치고, 그리고 가슴이 잘 답답하고 초조하고, 누가 날 잡으러 올 것 같이 막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리고 속이 잘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세요. 그리고 변비가 심해서 관장약을 쓰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세요. 소변을 자주 보면서 문제는 뭐냐면 간혹가다 소변에 뿌옇게, 여자분들은 이런 일이 드물은데 소변이 간혹가다 진하게 나올 때가 있으면 그때는 아주 더 피곤하대요.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드시는 약이 당뇨약,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인 체질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눈이 동그랗고 눈가에 주름이 많아요.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심장이 약하고 예민하고 소심하고 여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체질적으로는 성격이 명랑하죠. 밝고 다정다감하고 인정도 많고 싹싹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당뇨나 이런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보면 몸이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도 다운이 돼요. 그리고 우울증처럼,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욱하게 흥분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감정의 어떤 변화가 큰 그러한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분이 8년 전에 당뇨를 알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여쭸더니 사실은 그 당뇨를 앓기 한 2년 전쯤에 친한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려줬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을 많이 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나서부터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몸이 아주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가 심해서 그때부터 당뇨약을 드신 거예요. 친정어머님이 당뇨로 실명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때 또 일이 겹치느라고 그랬는지 막내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엄마가 엄청 이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수험생이 있으면 온 집안 식구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게요. 스트레스가 있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 있으면 여기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당뇨병도 잘 와요. 신경을 많이 예민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분이 친구에게 돈을 떼였고 속을 엄청 태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엄청 또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노심초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화병의 시작입니다. 노심초사가. 화, 즉 불은 물을 태우고 물을 졸입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병이 생기면 내 몸에 진액이 마릅니다. 진액이 마르고 쫄아들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이분의 병은 그 병 하나하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쫓아가면서 치료하려 하면 세월 다 갑니다.
어렵습니다.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 뿌리를 잡아서 뽑아주는 것이 이 병의 치료를 해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분 병의 근본 원인이 뭐겠어요? 스트레스, 화병이었습니다. 당뇨병도 뭐든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도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뇨병이 더 만병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와 스트레스를 동시에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같이 치료만 해준다면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은 함께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스트레스와 화를 풀어주고 비장을 강화시켜줘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치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다행스럽게 남자분에 비해서 운이 좋은 것은 당뇨 같은 병에 있어서 남자분들보다도 훨씬 더 치료가 잘 됩니다. 한약으로. 이것은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한 4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항상 피곤하고 힘이 빠지고 일을 했든 안 했든 항상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했었는데 기운이 생기면서 점점 예전 성격대로 조금씩 밝은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놀란 것이 항상 그렇게 생각만 떠오르기만 하면 원망스럽던 그 친구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씩 좀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그 당시에 그 서운했던 마음, 어떤 배신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 1년 정도를 더 치료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서부터 당뇨약을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한약도 끊게 되시고 나서 요즘에는 간혹 당뇨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약을 드시러 오세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본인이 스스로 신기하다고 하시는 게 한약으로 당뇨를 치료한 것이 너무 신기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자기는 한약으로 당뇨를 치료할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지.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뇨병은 한약으로 치료가 아주 잘 되는 병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더욱더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단지 혈당 수치나 인슐린 조절을 통해서 치료되거나 건강이 더 좋아지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당뇨병은 내 몸속의 진액과 호르몬, 포도당이 조금씩 야금야금 조금씩 새 나가는 병입니다. 모래를 쥐면 우리 손에서 모래가 수르륵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조금밖에 안 남는 것처럼 이 당뇨병은 내 몸의 진액 호르몬이 사르륵 소록소록 다 빠져나갑니다. 이슬비에 속옷이 젖듯이 내 몸이 점점 야금야금 약해집니다. 당뇨병이 이런 병인 것인데 이런 병을 단지 포도당이라든가 인슐린만 잘 조절한다고 해서 우리들은 당뇨병이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당뇨약을 먹고 혈당 수치를 조절을 잘 해도 몸을 잘 관리를 해도 몸은 몸대로 힘들어지고 합병증은 합병증대로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고 심지어는 저주받은 병이라고까지 하는 당뇨병에 순수 한약으로 만든 당뇨 치료제를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건강과 기운이 좋아지면서 무엇보다도 당뇨가 치료가 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또 말씀을 드리면 한약으로 아주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장육부의 근본 기능을 잘 회복시켜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병이 한약으로 치료가 잘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실제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을 한약으로 치료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당뇨병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단지 당뇨의 혈당 수치를 관리해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당뇨병은 내 몸의 진액과 호르몬과 뇌수, 골수들이 조금씩 새 나가는 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액, 호르몬이 빠져나가지 않게 내 몸의 오장을 잘 갈무리해주고 강화시켜주는 것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지름길이라는 바로 한의학적인 그 판단 방법이 옳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으로 당뇨가 치료가 잘 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영양분을 내 몸에서 흡수를 합니다. 이 흡수된 영양분을 필요할 때마다 그때다 딱딱 꺼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이럴 때 써내서 그때그때 써내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중간에 써보지도 못하고 피로 새나가고 오줌으로 새나가고 메칼없이 흘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갈무리할 수 있도록 고쳐줘야만이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참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2년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오로지 혈당 수치에만 매달려 가지고 숫자의 노예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마 이 한약을 오랫동안 들여가지고 몸은 몸대로 나빠지고 기운은 한없이 빠지기만 한다면 아마 한의사들 엄청 괴롭힘 당할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문제에도 아주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병까지 생기는 분들은 속이 좁고 소갈머리가 밴댕이 같으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화병에 스트레스에 약하냐?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대단히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마음이 여리고 주위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주위 사람들 아프고 어려운 거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그렇게 착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류에서 활동성이 많은 체질들에 또 이런 화병, 스트레스가 잘 생기는데요. 이런 분들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내 몸에 기운이 잘 뭉치고 막혀서 이런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또는 아프고 결리고 이런 증상이 잘 생기는 체질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은 기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도 활동성도 많기도 하지만 남이 힘든 거 못 봅니다. 틀린 것도 못 봐요. 그리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 보면 매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서 그 사람 그냥 못 보냅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기가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인지 스트레스뿐 아니라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아도 답답증이 생겨서 몸에 병이 생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생김새를 보면 요 턱이 각이 져가지고 얼굴이 사각형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반짝이면서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사람들, 그리고 콧대가 높거나 광대뼈가 나온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45살 된 부인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키가 좀 크고 좀 말랐어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얼굴에 기미가 좀 많았습니다. 인당에 주름이 있고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어요. 그리고 광대뼈가 좀 나온 편이고요. 콧대가 좀 높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한테 오신 주된 이유는 머리가 그렇게 자주 아프고 답답해요.